커피를 사랑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박진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지금 제 개인 작업실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앞으로 작업실이라고 공식적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작업실을 짓고 있는데 건축 과정이나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아마도 본격적으로는 첫 시간일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귀농이나 귀촌 혹은 세컨하우스, 주말농장 어떤 경우라도 좋습니다. 좀 저렴하게 농가주택이나 사업장을 짓고 싶으시다 할 때 제일 난해한 게 아마도 부지 선정일 거예요. 기존에 부동산을 구매해 두셨다거나 증여받으셨다면 너무 다행이지만 우리 모두 사정이 좀 열악하잖아요. 넓은 대지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서 살면 좋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한 푼이라도 좀 덜 들이고 혹은 지금 당장 목돈은 없지만 내 기술과 미래의 경제활동 능력을 믿고 좀 느리더라도 내 템포에 맞게 자금을 쓰면서 건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렴한 농지를 구매하셔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신 다음에 집을 짓는 게 아마도 미리 개발이 돼 있는 전원주택 단지나 이미 건물이 서 있는 대지를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저렴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장단점, 주의사항 같은 건 따로 영상을 좀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첫 단계인 부지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땅을 사려고 하면 우선 너무 막막하잖아요. 저도 일단 서울을 떠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지방에 연구도 없고 정해둔 곳도 특별히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다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도 하나씩 돌아야 되나, 오늘은 충청도, 내일은 전라도 이런 식으로요. 그래야 되나 싶기도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공부를 좀 해보고 실제로도 유용하게 혜택을 본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좀 해볼게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주의사항 몇 가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땅 고르는 법이라고 거창하게 써놨지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투기나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서도 말씀드리고 또 비슷한 영상을 제작하면서 꾸준히 강조드릴 테지만 제가 말하는 건축이란 소규모의 건축물을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해서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하자가 없게 실사용 목적으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금융소득이나 우리 갭 투자라고 하죠. 그런 걸 노리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싼 방법이지만 가치평가에 대해서는 더 박할 수 있다. 이런 걸 우선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도시적인 편리함, 이런 거는 이왕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이왕 굉장히 전면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전환하겠다고 마음을 잡수셨으니까 그런 건 좀 포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대중교통, 관공서랑 얼마나 가깝냐, 주변 환경이 얼마나 예쁘냐, 음식 배달이 되냐, 이런 건 좀 내려놓으세요. 시골 생활 하시려면 어차피 운전하셔야 되고요. 라면 한 개라도 사시려면은 시동 한번 거셔야 되고요. 있으면 다행인데, 주변에 편의시설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리고 어차피 시동 걸었으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30-40분 달리면 어디서 출발을 해도 40분이면 광역시급 대도시, 하다못해 위성 신도시에라도 진입을 하게 되고, 그러면 편의시설 다 있습니다. 어차피 차로 나가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사소한 건 좀 애초에 포기하고 마음을 비우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이렇게 자리를 옮겨와 봤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전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거 한 번만 더 복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우리 목표는 어디까지나 최대의 목표는 저예산 그리고 저렴한 부지를 매입해서 직접 시공하고 실거주, 실사용할 거다. 요게 이제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도 중요합니다. 그 투자 목적은 아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가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그런 거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희망사항을 줄여라. 로망이라고 하죠. 우리 로망을 실현하려고 요거 하는 거는 어디까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와는 약간 다르다.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조경이라던가 지하나 복층, 지하실이나 복층 이런 거 그 로망을 가지시면 아주 골치 아파진다. 그리고 뭐 수려한 풍광, 뭐 도시적인 편리함, 뭐 도시에서의 가까운 뭐 입지 이런 거를 추구하기 시작하시면은 아주 골치가 아파진다. 뭐 그런 거를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제가 이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건 아닌데, 몇 가지 부동산 용어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우리가 땅을 선정하기 앞서 알아두면 좋을 용어. 앞으로는 필지라는 용어를 더 자주 쓸게요. 우선은 우리가 필지에는 중요한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표딱지가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용도, 두 번째는 지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관심이 생기면은 검색을 해보시면은 자세히 나오니까 여기서는 좀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알아둘 거는, 나머지는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 우리가 알아둘 거는 계획관리 지역, 생산관리 지역, 그리고 보전관리 지역, 이렇게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뭔지 정확히 구분하시라는 게 아니라 입에 익혀두시란 얘기예요. 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고요. 저보다 더 전문가분들이 보신다면 더 잘 아실 거고요. 지목은 이제 말 그대로 땅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게 어떤 용도의 땅이다. 요런 게 이제 붙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한 24가지인가 28가지인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설명드리면서 쓸 거는 한 4가지. 어떤 거냐면은 대, 전, 답, 그리고 마지막 구. 대는 대지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한 글자씩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딱 붙어 있어요. 여긴 대다, 여긴 전이다, 여긴 구다, 여긴 천이다, 뭐 이렇게. 근데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는 대지를 말하는 거겠죠. 보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데는 대지예요. 다 대지예요. 전은 밭전자를 쓰는 거예요. 답은 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답은 이따금씩 붙여서 전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답. 구는 국어라는 뜻인데, 이거 국어는 여러분들이 용어가 좀 낯서실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지목, 국어. 이렇게 하면은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용수 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뚱 및 그 부속시설, 이렇게 나와요. 요런 거래요. 요거는 공유지고요. 국가에 귀속되거나 이제 그 공공에 귀속된 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입하려는 부지, 필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헷갈린 경우가 많아서 좀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보러 가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인터넷에 보면은 뭐 땅을 뭐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뭐 촌집을 지으려면은 뭐 이장님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장님께 가서 뭐 그 인사도 드리고 뭐 동네랑 친해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도시촌놈들이 또 귀농귀촌 해가지고, 뭐, 어디 지인이 있겠어요. 그런데 제일 믿음직하고 제일 정석적인 방법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셔라. 요런 건 편법적인 방법 쓰지 마시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을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동네 사정을 모르니까 읍단위. 뭐라고 하시냐? 저는 귀촌을 생각하고 있는데, 돈이 많지는, 집을 지을 거예요. 그런데 생산관리, 아까 우리가 배웠던 용어가 빛을 보네요. 생산관리 지역에 전답을 개발해서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뭐 괜찮은 필지 추천 좀 해주세요. 괜찮은 물건 있나요? 뭐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됩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근생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만, 요렇게 일단은 농가주택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농가주택 지으려고 합니다. 생산관리 지역에 이제 전답 개발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뭐, 괜찮은 땅 있나요? 이렇게 여쭤보면은, 물건을 알려주실 거예요. 물건을 알려주시는데, 우리 이제 도시에서 월세집이나 전세집
혹은 매매, 예, 부동산 매매할 때처럼 이제 손잡고 딱 랄랄라 가셔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 집이 이렇게 있고, 남향이고, 뭐 햇빛도 잘 들고, 보이시니까 뭐 좋으시죠? 뭐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보여주지 않고, 뭐 어디 있어? 뭐 이렇게 길다란 종이에다가 뭐 주소 하나 쓱 적어가지고, 뭐 많으면 2개, 3개 적어가지고, 띡 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제가 직접 찾아가야 돼. 근데 그런 걸로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너무 겁먹지도 마시고. 왜냐하면은 워낙에 이제 저렴한 필지들이기 때문에 시골은 땅도 넓기 때문에 땅 단위가 넓기 때문에 그 일일이 다 그 차로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인건비도 안 나와요, 사실. 그래가지고 기름값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 주소 적어가지고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은 거기다 이제 부동산 전화번호만 더 추가로 기입해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많이 하자가 없다, 많은 하자가 없다. 요런 상태면은 이제 후보지가 되는 겁니다. 요런 후보지를 많이 이제 모아두세요. 여기서 한꺼번에 다 다루기엔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좀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다음에는 이제 딱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 현장에서 어떤 걸 고려해야 되냐,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의 필지를 사야 되느냐, 매입을 해야 되느냐, 적당하냐, 요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건 따로 영상을 제작을 하겠습니다. 충청도도 한번 가보시고, 전라도도 한번 가보시고, 경상도도 한번 가보시고, 강원도도 한번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보지를 정해가지고 마음속에 이제 몇 가지를 담아 두셨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그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기가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집을 지었을 때 문제가 없느냐? 요거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시한 금액이 합당하냐? 요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집을 지을 수 있느냐? 그럼 용어를 쓰자면 개발 행위 허가를 득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지대가 땅값이 적당한가? 합리적인가? 여기서 요거를 이제 고려를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시냐면은, 그럴 때 사이트가 하나가 있어요. 어딜 들어가시냐면은 토지이음이라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창이 많죠. 주소 검색이라는 곳에 내가 받은 필지의 주소를 쳐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예시로 한 군데를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지도를 카카오 어떻게 할까요? 아무 데나 좀 가볼까? 어디냐? 저희 집 근처 경상남도 함안군 칠서면이라는 데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적 편집도 하고, 법정 경계, 요걸 켜놓으시면은 카카오 맵에서 요거 2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 편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볼까요? 요 정도로 가볼까요? 함안군 대산면이네요. 806 전, 806-1 전, 그러면은, 여기로 해봅시다, 여기. 도로가 있으니까,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은, 지정 도로에 2m 이상 인접해 있어야 돼요. 그거 좀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땅값 싸네, 나 여기로 해야지 하면은, 요런 걸 바로 맹지라 그러잖아요. 맹지, 막혀 있다고.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대사리, 800, 요걸로 해봅시다. 요거. 나옵니다. 경상남도 함안군 대사리 800번지 답. 우리가 우선, 가격이 적당한지 봅시다. 제시한 가격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땅이야 부르는 게 값이지만, 파는 사람이 정하는 게 값이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가격이라는 게, 보통 기준은 있어요. 공시지가라고 하는데, 공시지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그렇죠? 27,200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공시지가가 이제 거래가는 아니에요. 실거래가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그러니까 한 2배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공시지가랑 실거래가랑 얼마나 비슷한가, 요 얘기예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72.4%면은 거래가를 100으로 놨을 때, 공시지가가 한 70% 정도는 된다. 요렇게 나오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농가 토지, 부지에는, 농가주택이나 농가 부지에는 맞지 않는 실정이에요. 그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도심에 서울의 핵심 지역, 중심 지역 이런 데는 공시지가도 높고 거래가도 높겠죠. 그래서 공시지가하고 거래가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제 시골로 갈수록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제곱미터당 한 2만 원 돈이었잖아요. 27,200원 곱하기 825제곱미터. 825는 공시지가 기준 2,200만 원 정도 수준이네요. 2,200만 원. 근데 825. 우리 제곱미터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평으로 나눠 봅시다. 250평. 2배에서 한 3배 정도, 3배 정도는 보시는 게 이제 일반 실거래가 평균이에요. 제가 체감상으로 한 3배 정도는 보시는 게, 300% 정도 보시는 게. 그러니까 30% 정도 수준인 거죠. 현실화율이. 그러면은, 요 땅을 부동산 사장님이 여기 어디야?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대사리 800번지 요 땅을, 얼마야? 한 4천만 원 부르셨다면은, 굉장히 가격이 나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는 각자 가지고 계신 예산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해보세요. 마음에 드신다면 용인, 그 정도. 요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느냐,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 뭐가 써있는데 요거는 안 보이네요. 요 메뉴가. 행위 제한 내용 오른쪽에 있는 요 메뉴를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요 화면이 나와요. 요 화면이. 요 화면이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건물 형태가 나오죠. 시설물 분류가 쭉 나오는데,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동그라미는 가능한 거, X표는 불가능한 거, 세모는 조건부로 가능한 거, 이렇게 딱 나와요. 보시면 단독주택 가능하고, 세모면 한번 가능 여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농가주택만 가능하네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실사용 목적으로 하시면은 이제 세모 표시면은 거의 대부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확정을 하고 부지를 매입하셔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지를 매입하셔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소매점 가능하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가능하네요. 개발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함안군 대산면 대사리 800번지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합의한 목적에는 우리가 아까 합의한 목적에는 부합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봅시다. 주소를 받죠. 토지이름 검색, 주소를, 공시지가와 행위 제한 내용 아래 행위 가능 여부, 요거 2가지만 보시면 돼요. 토지 이음에서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3분의 1 진우 피셜. 이거 공식적인 거 아닙니다. 땅은 부릉의 값이라고 그랬어요.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요거는 이제 모르는 척하고 이제 가격을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몇 군데를 보셔야 되니까, 싸면 좋죠. 공시지가에 가까우면 좋고, 요거는 제 경험담입니다. 한 3분의 1, 2분의 1, 그 정도 된다. 2대 1, 3대 1 이렇게 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너무 높은 것 같으면 좀 딜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내고를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부지가 결정이 되면 이때는 웬만하면 한 지역에서 최종 후보를 한 세 필지 정도 선정하셔라. 그런 다음에 최종 매입을 시기 전에 건축 설계 사무소와 상담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근데 요 과정은 또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핵심은 토지 이음 사이트, 그리고 이제 카카오 맵으로 지적도 확인하는 거, 이렇게 대충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도 많이 이제 막막함은 풀리지 않으셨어요? 그죠? 요 정도만 파악을 해도, 그죠? 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 귀농귀촌을 계획하시는데 첫발을 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제 목표와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응원하면서 파이팅 외쳐주시죠. 그러면은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비슷한 내용으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더 디테일한 내용들 가지고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